수석 다이몬드 방중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네, 리더님들, 이제 이게 익숙한 장면이 되어버렸네요. 줌에서 인사하고, 우리 다들 무음으로 환영하는 이 분위기가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제가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큰 화면으로 보이나요? 큰 화면으로 보여요, 제가? 네, 큰 화면으로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수많은 작은 화면 중에 한 화면이었으면 그냥 참 마음이 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이렇게 드네요.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일전에 또 만나 뵀었던 우리 김세중엔 또 윤여훈 리더님 또 이렇게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시간에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일전에 우리 엔젤 민지 리더님이 여기서는 박민지 리더님이라고 부르나요? 엔젤 민지 리더님이라고 부르나요? 뭐, 그냥 아, 다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부르지 않는 걸로 정리하고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제 드림시티가 또 비즈니스도 굉장히 뜨겁고 또 좋은 분위기로 또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건너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잘 하고 계신 팀에 제가 이렇게 와서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오기 직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미는 더 잘하고 더 못하고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줄 알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비즈니스라 생각을 해서 그걸 제 나름의 위안으로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기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왜 제가 말을 더듬냐면 이게 엔젤 민지라고 불러야 되나 박민지라고 불러야 되나 계속 이게 머리에서 말 나오기 전에 계속 이게 혼란이 와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엔젤 민지 리더님과 라스베가스에서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됐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저희 또 이제 풍문으로만 듣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어서 또 자주 이제 뭐 이렇게 뵙도 오고 하겠지만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봐서 사람들이 저는 또 이 강의한다고 조금 돌아다니는 편이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저희 파트너도 물어보고 형제 파트너들도 물어보고 같은 그룹 사람들도 물어보고 엔젤 민지가 누구냐, 누구냐. 나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직접 이제 라스베가스 갔을 때 이제 뵈면서 또 이렇게 진짜 보통 젊은 친구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비즈니스 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모습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팀에 초청을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또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게스트 제가 한번 갔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그때 갔을 때 어, 그때 김세중 리더님께서 계셨는데 저는 정말 친정 어머니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말씀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닮으셔가지고 네, 두 분 다 표정 안 좋은 거 보니까 뭐 고부 갈등은 뭐 비슷한가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면서 정말 스폰서와 파트너로서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저렇게 행복하게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 팀의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지레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강의하는 방중화가 조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저는 늘 강의하는 사람 같잖아요. 강의하는 방중화가 굉장히 익숙할 거고요. 사실 오늘이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무대 앞에 서 있었겠죠, 그죠? 근데 아미 하기 전에 정말 이런 장면을 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와는 너무나 다르게 저는 A형이고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친구들 무리에서는 제가 딸려가면 딸려갔지 제가 리딩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리드하고 뭐 리더감이고 그리고 저는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한번 못 해본 사람입니다. 절대로 뭔가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너무 부족했지만 어쩌면 아메이가 저에게 없던 자신감까지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정말 사랑의 에너지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해도 좋아해주고 잘해도 칭찬해주는 그 에너지가 저를 계속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해줬거든요. 저는 그 문화에 아직도 감사하고 내가 아메이라는 회사도 너무 멋지지만 아메이를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런 행복한 에너지가 아니었으면 제가 과연 이때까지 할 수나 있었을까? 지금 피는 고사하고 정말 이까지 할 수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메이의 분위기와 문화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어쩌면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청중으로 참여하시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대는요 청중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석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안 믿기더라고요, 저는요. 저는 영원히 강의 듣는 사람 같고요. 강의하는 사람은 늘 하늘에서 똑 떨어져가지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로 태어난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린 그 사람의 과거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추측력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가 과거 유추력.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죠? 우리가 큰 아름드리 나무를 볼 때 몇 사람이 안아야지 안기는 정도의 나무를 볼 때 그 나무의 씨앗이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과거 유추력과 또 하나는 미래 상상력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능력만으로도 아메이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나머지는 배워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면 하는 과정조차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메이 비즈니스의 어쩌면 능력 아닌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사실 이런 강의는 자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사업 설명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냥 비즈니스 경험담 정도 이렇게 스토리 정도 성공 스토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진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농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말 중에 80%가 쓸데없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크게 진지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통지표에는 산만하다는 얘기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산만하다 그랬고 늘 진지하지 못하다는 말이 늘 도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진중하게 제가 해보려고 굉장히 제가 지금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계속 이게 또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이제 제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잘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저는 이 비즈니스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15년의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벌써 꽤 됐죠, 그죠? 그런 얘기 해주시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제가. 물론 농담이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15년 정도의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오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에 우리는 비전을 보고 시작을 하지만 겪어내야 할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아메이뿐만 아니고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겪어내야 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좌절감도 있었을 거고 또 그걸 이겨내기 위한 어떠한 또 도움도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복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제가 스스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시작부터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처음 이 비즈니스를 스토리는 제가 조금 빼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스토리는 워낙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 비즈니스에 처음에 관심을 가졌고 또 군대를 전역하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자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역을 하자마자 아메를 1년간만 해봐야 되겠다는데 저의 그 동기가 그렇게 굉장한 동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상태였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상태에서 이제 새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잖아요. 전역을 하고 나서 학교로 복학을 하고 나서 헌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새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학교로 돌아갔을 때 중화 오빠랑 밥 먹으면 학교 안에서는 밥 안 먹는다는 얘기 정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사귀려면.
그래서 돈을 좀 벌고 학교로 복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메이가 제 귀에 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한 1년 정도만 제가 해보고 아르바이트 삼아서 데이트할 비용 정도를 벌어서 학교로 복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로 복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 목표가 얼마였냐면 저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500만 원을 모아서 학교로 복학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럼 제 목표대로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되었을까요? 500만 원을 저금을 해가지고 학교로 딱 복학해서 여자친구들이 아니죠. 여자친구에게 막 밥도 사주고 이렇게 둘 다 실패했어요. 500만 원을 모으지도 못하고 여자친구를 사귀지도 못했습니다. 첫 해에 저는 500만 원을 못 모은 게 아니고요. 500만 원을 못 벌었어요. 아메 1년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1년 수입이 500만 원이 되지 않았어요. 월 500도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수입은 아니지만 연 500은 정말 작은 수익이잖아요. 연 500이라 치면 월에 40만 원이죠. 40만 원 12달이면 500인데 PC방 알바가 좀 더 낫지 않나요, 사실은? 근데 제가 1년을 끝나고 500만 원도 못 벌은 1년을 끝내고 다시 재휴학을 1년 더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전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전 진짜 나름대로 그때 열심히 했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아무 보상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가장 쭈글스러운 행동들을 그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진짜 축하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뉴 다이아몬드 되면 엄청 축하해주죠. 뉴 수석 때도 엄청 축하받아요.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없겠지만 사실 축하 안 받아도 기분 좋아요. 이미 뭐가 되고 나면 돈도 주죠, 여행도 주죠, 뭐 이러니까 축하 안 받아도 기분 엄청 좋아요. 사실 그때는 축하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진짜 축하받아야 될 사람들은 진짜 깝깝한 상황에서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그 마음 먹는 그때 진짜 박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지 8월 31일 날 잘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500만 원도 못 번 그때를 지나서 그 다음 해가 다시 재휴학을 하게 됐어요. 왜 휴학을 하게 됐냐면 40만 원이 너무 소중해서 한 게 아니고요. 40만 원 12달이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첫 달에 제 수익이 3만 원이었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3만 원이면 이 안에서는 첫 소득으로 고소득자라는 별칭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굉장히 3만 원에 자신감 가지고 아메 아시잖아요. 3%부터 의사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너 그거 너는 손 아프면 돈 안 나온다. 우리는 6천 원 계속 나온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신감으로 열심히 해서 둘째 달에 제가 수입이 트리플업을 합니다. 10만 원이 되었었어요. 셋째 달에 한 22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점점 수익이 조금은 등락이 있었지만 점점 수익이 늘어서요. 12번째 달에 제가 110만 원, 120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어때요? 이런 수익이면 13번째 달이 기대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어서 한 해도 휴학을 하게 되고 그또 뭐 이제 또 학교로 복학을 했다가 제적당하기 싫어가지고 또 휴학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길장자를 써서 장학생이 된 거죠. 길게 다닌 거죠. 전 10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거진 29에 졸업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29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졸업을 했었어요. 그 졸업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들은 죽을 상을 쓰고 졸업했었어요. 취직이 안 된 상태에서 졸업을 하니까. 근데 저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너무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학교 안 다니고 아메이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던 거예요. 저는 아메이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이 있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상담이 5분 정도가 있어요. 앞에 해왔는데 지금 끝나고 또 해야 돼요. 근데 이 순간들이 많은 분들이 안 힘들어요, 안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그려놓고 거기에 어떤 근접하는 그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일은 영원한 힘듦이에요.
근데 그 근접하는 그 과정조차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원하는 그림이라는 게 있게 되면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처음에 아까 전에 제가 어쨌든 500만 원을 벌고 뭐 좀 이렇게 두 번째 해는 열심히 해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4배가 늘었죠. 그래봤자 월에 150만 원이죠. 큰 수입은 아니죠. 그렇게 조금씩 수입이 늘어났는데 처음부터 제가 아메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더라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시작이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역을 했어요. 진짜 처음을 말씀드릴게요. 전역을 하고 첫날이었어요. 나 이제 아메이를 해볼 거예요. 진짜 아메이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막막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런 기분이신 분들이 계실 걸로 알아요. 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주위를 보니까 미팅장 가니까 다들 바빠 보이는데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아메이를 한다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20만 3%, 60만 6%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달달이. 그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해 주셨냐면 제품 공부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제품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 나이와는 너무나 어색한 제품들이었어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화장품은 더구나다 사실 명칭도 너무 생소하지만 기능도 너무 저희한테 생소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카탈로그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카탈로그를 보는데 카탈로그가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친근할지 모르겠지만 뉴들에게는 전문 서적과 다름이 없죠. 저는 옛날에 카로틴 공부하는데 듀나리에라 조류 적혀 있길래 새라고 생각했어요. 조류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새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만큼 기본 지식이 없는 저에게 카탈로그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때 참고서 같은 인포마당이라는 사이트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인포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사서 프린터를 이만큼씩 뽑아서 제가 도서관을 다녔던 기억이 나요. 창원대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을 가면 재밌었죠.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해봤던 기억이 있어서 첫 장을 공부하고 뒷면에 빽빽이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능동적으로 제품 공부를 해봤던 때였어요. 이렇게 제품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빽빽이처럼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만나면 제 친구들은 공무원 공부하고 저는 옆에서 퐁퐁 공부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죠. 막 적었어요. 너무 열심히 적고 점심시간에는 학교에서 밥을 먹고 창원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으니까 밥을 먹고 또 이제 저녁 되면 미팅 있으면 미팅 가고 없으면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비타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느 날은 뭐 화장품, 어느 날은 뭐 정수기, 역삼투압이 왜 좋은지 이렇게 막 공부를 하죠. 혼자 빽빽이를 하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면서 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딱 일주일이면 깨달음이 와요.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라는 거에 전제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라는 게 되잖아요.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찾는 구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찾다 보면 내가 찾아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또 돕는 구간이라는 게 또 펼쳐지게 돼요. 누군가를. 근데 돕는 구간에도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또 성장하지 못해요. 또 찾는 구간으로 나를 빨리 구간을 변화시켜야 해요. 근데 그 구간을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깨달음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깨달음의 전제는 감이라는 게 형성돼야 되는데 그 감이라는 건요. 첫 번째가 저는 조건이 반복이더라고요.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야 감이라는 게 오는데 근데 그 반복 안에서 반복만 한다고 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고 또 1분 있다가 박수를 한번 치고 또 1분 있다가 박수를 한번 치고 이렇게 한다고 제 손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10초 안에 30번의 목표를 가지고 박수를 치면 어때요? 이렇게 치면 30번 치고 나면 열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복 안에 밀도라는 전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진짜 감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제품 공부를 해보니까 일주일 만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제품 공부를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난 너무 공부만 하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업자 미팅 같은 곳에 가보면 어르신들은 다들 어디 가서 제품을 주문받았다, 사업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맨날 도서관에서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공부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동기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저의 동기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땐 젊은 사람들은 아메이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다 동기였어요. 아줌마들이 모였다 하면 다들 소비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난 정수기를 전달했다, 화장품을 전달했다. 계속 들으니까 어때요? 나도 소비자가 너무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소비자가 너무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해볼까? 제 처음에 제가 했었던 거는 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자. 근데 친구들이 당연히 안 쓰죠. 제가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으니까 쓸 게 없죠, 사실은. 근데 친구 엄마한테 가려니까 너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사리 친구 엄마들한테 몇 번 가봤지만 어쨌든 크게 좋은 결과는 없었어요. 딱 한 친구가 있었어요. 양호 선생님이었는데 그 친구 엄마가, 그래서 그 친구 엄마한테 가려고 제가 양호실에 가서 그 여중 앞에서 제가 30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30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양호실에 가서 딱 명함을 주면서 제가 친구 지영이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들었다면서 기특하다고 영양제 2개를 주문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6% 도전할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기특하다고 저한테 영양제 2개를 주문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 갖다 드렸어요. 그 제품을. 그날 AP를 가서 그날 사서 그날 갖다 드린 거죠.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갈 데가 없어서 그날 갖다 드린. 그 바로 갖다 드리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휴지도 시킬 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음날 아침에 또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또 다음날 아침에 또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4번 정도를 가게 됐어요. 자주 가게 되면 제가 새로운 깨달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가니까 나중에는요, 점심시간쯤에 가게 됐는데 여자 선생님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갖고 하루 종일 이제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누워 있길래 누구냐 물어보니까 선생님이라 그랬고, 그럼 저 사람들한테 카탈로그 줘도 되냐고 하니까 카탈로그 줘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탈로그 하나씩 다 나눠주고, 제품 소비자 관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양호실 밖에 나가 있었어요. 누워서 편하게 보더니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참치 몇 개 들었냐, 뭐 어떻냐 이렇게 해서 주문을 쭉 받았는데 제가 그날 6% 도전하고 있었는데 28만 원어치를 주문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당연히 AP 바로 날라갔죠. 너무 기뻤어요. 갔다 왔는데 제품도 다 나눠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 너무 행복했고 너무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집에 와서 그때는 모바일이 없었으니까 인터넷으로 PB를 확인해 봤는데 PB가 안 올라 있는 거예요. 엄청 놀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아이디로 샀구나. 내가 내 아이디로 샀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아이디로 샀구나. 주문 내역도 들어가 보니까 막 있어요. 주문 내역이 있어요. 이게 아메이 에라구나. 1시간을 그걸 찾아내다가 그날 처음으로 제가 원포원의 개념을 알게 된 거죠. 주문받았지만 주문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는 뭔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시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근데 친구 엄마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친구들이 친구 엄마를 소개를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맨날 친구들만 만났다 하면 하는 얘기가 야, 니네 엄마 좀 소개시켜줘.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가 결혼했는데 그러겠어요? 뭐 이렇게 잘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명, 2명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미팅에서 꽂혔었던 게 사업 설명을 열심히 해야 되구나라고 제가 소비자 관리에서 살짝 넘어갈 때였어요. 사업 설명을 열심히 하니까 제 나이 비슷한 애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귀가 얇잖아요. 23살 때. 막 나도 해보겠다. 10명한테 사업 설명했는데 5명이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저희 우리끼리 애프터 헬로톡도 하고요. 좋은 시간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건 한 달이 지나도 3% 하는 친구가 하나 없는 거죠. 너무 막막하죠. 어떻게 하지? 5명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우리를 갖고 될 게 아니다. 어떻게 할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소비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언택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거였죠. 그때는 언택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전단지를 붙여보자라고 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친구들이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좋은 아이디어다. 아메이 전단지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아파트를 다 섹터를 나눠서 창원에도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아파트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이제 규정 하에 이렇게 아파트마다 이렇게 다 붙였어요. 5명이 붙였거든요. 그 중에 4명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다음 날에. 기적이죠, 그죠? 4명이 경비 아저씨가 다 뛰라고. 저희는 그런 것도 몰랐던 거죠. 친구 없이 붙이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뭐든지 뭘 해봐야 되니까. 어쨌든 전단지가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아줌마를 많이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될까라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어머니 컴퓨터 교실 가보자는 거예요. 할 일은 그때 우리들 표현은 할 일은 아줌마들 그 다 모여 있다고. 우리가 어머니가 아닌데 가도 되나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아이디로 등록하고 우리가 가도 된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마다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갔는데 엉망이죠 수준이. 그때 2005년도니까 컴퓨터 잘 모르니까 더블 클릭은 빠르게 2번 누르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주고 계셔요.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시고 마우스를 모니터 위쪽으로 좀 올려보세요 하면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뭔가 배울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막 같이 보조 선생님처럼 막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학생 같아 보이는데 왜 여기서 배울 것도 없는데 왜 이러고 있냐 이거. 저희는 고객을 찾고 있습니다. 안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왜 안미를 하냐니까. 다음 우리는 대본이 있었어요 그때. 시나리오가 다 있었거든요. 우리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우린 동전임신 대본이었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자 이렇게 왜냐하면 대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다 등록금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동정심에 하나 둘 사주는데 중요한 건 전화번호를 아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컴퓨터 교실이 끝나니까 팔로우업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전화번호를 주지 않았냐면 우리가 너무 무섭게 들이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한 친구가 뭘 얘기를 했냐면 콜드 컨택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일? 그땐 콜드 컨택이라는 것도 몰랐죠. 그냥 가게 하는 주부들이 많으니까 아무 가게나 찾아가서 왜 스님들은 아무 가게나 찾아가서 돈 달라고도 하던데 왜 우리 명함 주고 아메이 제품 쓸 거냐 그거 왜 못 물어보고 우리 죄졌냐? 오토바이 타고 명함 팍 날리는 그런 사람 피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 듣고 보니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창원은 또 유흥가가 많아요. 술집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많지만. 그래서 또 그 유흥가를 5개로 잘라가지고 제가 밤 10시만 되면 그 친구들 드랍을 다 시켜줬어요. 전만 저희 부모님 차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5명 드랍을 시켜주면 명함을 들고 명함을 한 번 뽑으면 500장이잖아요. 그걸 이제 20장씩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20장 30장씩 날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메입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합니다. 카탈로그를 가방에서 빼는 시간도 아까워서 카탈로그를 겨드랑이에 끼고 다녔어요. 그렇게 점점 발달을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콜드 컨택이 이게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혀요 이게.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녕하세요 아메 좀 쓸 거 없나요? 예. 네 춥네요.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거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애들이. 그래서 밤 한 3시 4시쯤 되면 제가 이제 애들 수거하러 다녔거든요. 싹 수거해가지고 집에 다 데려다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앵벌이 비슷한 거죠 사실은. 아메이 지금 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메이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12시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APM 물건 뛰러 가는 거예요. 물건을 한가득 실어옵니다 차에. 왜 주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그걸 싹 다 나눠줘요. 그럼 또 나눠가지고 그걸 다 들고 다 또 분배하면서 진짜 디스트리뷰터죠 그죠. 다 나눠주면서 또 다시 또 주문을 또 받아와요. 그걸 반복 속에서 제가 SP가 되었었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 SP가. 그죠? 그래서 그 SP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SP 갈 때까지 이제 저의 목표 의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 의식이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저와 저희 부모님 사이에 스폰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 좋은 친구인데요. 이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다 할 거예요. 제가 아메 할 거라는 걸 제 친구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군대 전역하기 전에 휴가 나와서 머리 좋은 친구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제가 전역하기 전에 자기 아메 하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진짜 머리 좋죠. 그래갖고 아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역했으니 가입을 해야 되니까 어디 달렸겠어요, 제가. 그 친구 밑에 저희 어머니가 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파트너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안정장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부모님 스폰서의 목표와 만약에 직결이 되었었다. 그랬으면 제가 정말 과연 이렇게 뭔가 혼자서 해보려고 애를 썼을까. 제가 SP 갈 때 기억나는데요.
우리 아까 콜드 컨택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들어만 봐도 어때요?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그 힘든 그것들을 몇 번 하고 나니까 한 몇 달 하고 나니까 애들이 지쳐 떨어지기 시작해요. 바이오리듬 다 깨지죠 맨날 밤에 그렇게 하니까. 간호사들도 나이트가 시급이 더 높잖아요. 그잖아요. 그 밤에 활동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애들이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자 이래가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게 마사지였거든요. 우리가 할 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게 하면 잘 된다니까 마사지도 좀 배워보고 요리도 좀 배워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마음같이 막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SP를 이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제품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SP라는 게 겨우 성취가 되었어요. 여기도 SP 이상 리더님들 많이 계시죠. SP를 딱 성취를 했었는데 SP하고 저 그 다음날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쉰 게 일부러 쉰 게 아니라 SP 진짜 애써서 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해서 가지고 막 진짜 갈고리로 끌고 모았잖아요. 이렇게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SP 1000만을 짜자 만들어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LOS 맵을 열었는데요. 빵 PB가 돼요. 전 진짜 그날 그만둘까 말까 고민도 했었거든요.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갈고리를 모았던 그걸 아메이가 다 가져간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게 사실이.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쭉 빠져 있다가 다시 열심히 했어요. 다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나 또 열심히 할 거야. 다시 마사지 약속도 잡고 그때는 마사지를 했었거든요. 다시 사업 설명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사업 설명하고 소비자도 만나고 제품 소개도 하고 카탈로그 설명도 해드리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 2월에 SP가 됐었는데요. 3월에 제가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제 매출이 850인가 860인가 이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진짜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850, 60 이렇게 탁 이렇게. 근데 이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달 마감이 850, 60으로 마감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플래티늄도 스트레이트로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잠도 안 자고 했는데도 왜 안 될까? 천이.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세 번째 달에 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봤어요. 열심히라는 게 뭐 기준은 다 다르지만 1000이라는 목표를 두고 써봤는데요. 세 번째 달 4월, 그러니까 4월 달이죠. 4월 달은 750으로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적이잖아요. 원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100씩 내려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850, 750 이렇게 내려가니까. 나는 변화가 없는데, 나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엄청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때 민모 씨라는 리더님이 계셨어요.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인데 그분의 음원을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음원을 듣는데 자기도 1000, 뭐 800, 700 이렇게 내려왔는데 진짜 정신 차려서 네 번째 달에 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1000을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음원을 들고 진짜 자신감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2월, 3월, 4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도망갈 곳이 있잖아요. 학교라는. 그래, 이 정도면 나 애써 봤잖아. 됐어. 학교 다니면서 안 하는 건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쉬엄쉬엄 해보자라는 생각이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차고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와 동시에 또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몇 명 안 되지만 그 애들 있잖아요. 저보다 더 어린 친구도 있었거든요. 야,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 중화형님만큼만 돼도 괜찮다. 밑에 친구들은 뭐 SP밖에 모르잖아요. 뭐 SP 되면 뭐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잖아요. 걔들은 중화형님만큼만 돼도 괜찮다. 이러면서 저 천지 모르고 따라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한 네다섯 명 있었거든요. 그 놈들을 보니까 제가 또 걔들을 버려놓고 어떻게 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다행히 제가 진짜 잘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 그 미팅에서 앞에 3선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열정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전 늘 미팅장 빨리 갔었거든요. 빨리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대단한 걸 알고 빨리 간 게 아니라 빨리 가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다녔어요. 빨리 갔는데 빨리 가면 깨우치는 게 꼭 하나씩은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 설명 100회라는 말이 딱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100명은 해보고 생각하자. 중간중간에 고민하지 말고 딱 100명만 사업 설명 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지 한번 써보자. 일지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사업 설명 했냐 안 했냐 딱 그거 일지. 뭐 책 읽었냐 안 읽었냐 음원 들었냐 안 읽었냐 그것도 있지만 오늘 사업 설명 했냐 안 했냐를 매일매일 나랑 마주하자. 그래서 나랑 약속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100명 딱 알리자. 3개월 동안.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상황 안 좋을 때 자세를 잡아라. 그럼 다시 상황이 돌아온다. 근데 상황에 따라 같이 자세도 하락하면 상황은 영원히 그 정도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거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목표 적었어요. 제 목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제 목표대로라면 저는 9월에 플래티늄이 됐어야 됐어요. 9월에 플래티늄이 됐어야 되는데 제 목표대로 안 됐죠. 첫 달하고 2달 빵꾸 났잖아요. 아니 이미 제 목표대로 안 됐잖아요. 다시 목표를 적은 거예요. 다시 꿈 다시 적어봤어요. 꿈 다시 적어봤어요. 저는 그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잘해요. 저 제품 설명을 잘하고 사업 설명 잘한 게 아니라요. 안 돼도 다시 계획 세우는 걸 전 잘했어요. 사실 플랜대로 안 된 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이제 한번 나와 플랜을 한번 견주어 본 거잖아요. 이제 얼만큼 더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나 얼만큼 더 해야 되는지 이제 나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실패는 플랜대로 안 된 게 실패가 아니라 플랜대로 안 됐다고 더 이상 플랜을 안 짜는 게 실패더라고요. 앞으로 이미 사실 3개월 전보다 더 나아진 난데 이미 더 이상 플랜 짜는 걸 신뢰하지 않는 거죠. 에이 플랜 짠다고 플랜대로 되는 것도 아니던데 뭘. 아니에요. 그 이격이 줄어들었다니까요. 그 이격이 이미 줄어들었어요. 저번에 실패로 인해서 이격이 줄어들었는데 사람들은 됐다 안 됐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스폰서님이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다시 한번 짜봅시다라고 얘기할 때 따라가 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님들이랑 상담 자주 하시죠? 스폰서님이랑 상담하면 어때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좋은 얘기, 근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 비슷한 얘기가 많아진 거 어때요? 매너리즘이 오잖아요. 사실 조금씩. 그러다 보면 저도 안 그러려고 했지만 스폰서님에게 제 의견도 제시하기도 하고 그건 좀 반대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영웅이 영웅인지 모르는 사람은 피 그 영웅 근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떠보면 그 사람 존중에 대한 매너리즘이라는 게 와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그 시작해서 이제는 말을 분간하기 시작합니다. 난 노하라고. 그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리 그쪽은 못해요. 전 북텔링 이런 거 잘 못해요. 여러분 스폰서님도 사람이거든요. 거절받는 거 싫어해요. 제가 스폰서잖아요.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릴까요? 거절 자주 하는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딱 되냐면 사람이요. 처음에는 그 사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저희 눈에 보이니까요. 반복해서 제시하다가 거절 계속 당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저희는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받아들여질 만한 말만 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관계하기 위한 말들을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성공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그냥 관계를 깨트리지 않을 상담만 하기 시작해요. 스폰서 입장에서요. 그때부터 우리의 비즈니스는 장기전으로 진입하기 시작해요. 우리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임팩트 있게 짧게 집중해서라도 좋은 결과 내고 싶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 상처 안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그죠? 편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 더 좋은 엄마 되기로 했었고 아들 같은 딸 되고 싶다고 우리 얘기했었고 우리 남편의 어깨에 짐 좀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었고 여자로서 내 이름 세자 찾겠다 얘기했고 그거 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처 최소화의 비즈니스, 불편한 거 안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저 역시 하게 되더라니까요. 저 역시 하게 되더라니까요. 목적이 전도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다시 한번 스폰서님의 말을 100% 수용을 한번 해보세요. 왜 같은 상담했는데 똑같은 상담 속에서 누군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누군가는 SP 혹은 누군가는 퍼센테이지일까요? 같은 상담인데 같은 상담의 다른 자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한테 상담해주는 그 스폰서님이 10년 뒤에 한국 최고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그 상담이 얼마나 귀한 상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상담이 되겠습니까? 저도 3년 플랜대로 안 된 적이 훨씬 많아요. 저 3년 플랜대로 되려면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돼, 10년 만에 크라운 앰버서더 됐어요. 15년을 했는데 크라운 앰버서더 안 됐어요. 근데 또 짜요. 또 짜요. 또 짜고 또 짜고 계속해서 목표와 나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저 A형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늘 상황을 보는 아미였어요. 사업 설명 100번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 전까지 제가 A형이니까 A형은 어떻게 하냐면 A형뿐만 아닐 거예요. 늘 지금 타이밍이 맞나? 아미에 딱 얘기를 하려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늘 지금 아미를 꺼내는 게 맞나? 지금쯤 얘기해도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들어만 주다가 1시간 뒤에 야 근데 이번 멤집회 이건 진짜 좋다. 니는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 무서워서 지금 좀 이따가 얘기할까 계속 혼자서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말하는 거 들리지도 않고. 그런 것만 재고 있던 나에서 숫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전달이 중요해진 저에게서 다시 숫자가 중요한 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한 번 더 할 수 있지를 궁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목표가 없을 때는요, 자연스럽고 최적의 타이밍을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좀 해보니까 느낌 오지 않아요? 비즈니스 전달 과정의 자연스러움과 OK 확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연스럽게 전달해도 NO 안 나오던가요? 조금 어거지로 전달했는데도 yes 나올 때 있지 않았나요? 자연스럽게 전달한다고 정말 이 비즈니스가 잘 받아들여지는 비즈니스입니까? 결국 승패가 숫자에 달려 있더라고요. 상황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숫자를 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숫자를 할 수 있는. 그때 제가 굉장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목표 위주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준 것도 바로 아메이 강의였고 아메이 교육이었죠. 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결국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얘기라서 제가 제가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감정이라는 게 올라오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날도 있지만 하기 싫은 날도 있고 거절받은 날은 사실 그게 과정인데 우리가 저희 파트너도 상담을 해보면 거절받으면 기가 죽어서 오잖아요. 근데 그 기가 죽는 게 사실 오늘을 결과로 봐서 그렇거든요. 오늘이라는 걸 결과로 보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15년을 했던 저는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아직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결과인 거예요. 왜 주린이라 그러죠. 주식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10만 원 올랐어. 오늘이 결과 같아. 20만 원 내렸어. 하루하루 성적표를 내고 앉아 있으니까 조울증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길게 보는 사람들은 뭐 10년을 놓고 30년을 놓고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다른 거죠.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만약 앞으로 내가 음원을 낸다면, 내가 강의를 한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재밌어 할 대목이 지금이구나라는, 나의 지금이구나라는 그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스스로를 향한 긍정적 설득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를 향한 긍정적 설득력이 강해져야 돼요. 즉, 나를 꼬실 줄 알아야 돼요. 꼬시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나를 꼬실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를 달랠 줄 알아야 돼요. 기분은 늘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기분 좋을 때 하는 한 번도 한 번인데요. 기분 안 좋을 때 하는 한 번도 한 번이에요. 굉장히 당연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감정은 휘발되는데 횟수는 누적돼요. 감정은 날아가요. 어제 안 좋았던 감정은 오늘 괜찮아져요. 어제 날아갈 것 같은 감정 오늘 잡혀요 또. 숫자만 남아요 결국에는요. 드라이기로 수분 다 날리고 나면 숫자만 남아요. 그래서 한번 숫자와의 전쟁을 아메이 인생에서 한 번은 해봐야 돼요. 영원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안 해요. 영원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 집중의 시기가 있어야 해요. 한 번은. 그게 언제예요? 진짜 미쳤네 소리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누가 봐도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소리 한번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옷 입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걸로 미친 거 소리 듣는 거 말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SP라는 깨달음이 그 깨달음과 함께 SP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달에 Q를 했죠. 그 뒤로 쭉 될 줄 알았어요. 안 됐어요. 또 다섯 번째 달에 또 Q가 안 됐어요. 또 여섯 번째 달에 또 되고 일곱 번째 달에 또 Q가 안 되고 뭐 이러면 연속 세 번을 못 해가고 PT가 오래 걸렸어요. 어찌나 어렵든지 그 남들 다 하는 PT가 PT 가던 달에 저 PT 가는 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24살이었는데 마감할 때가 아직 기억이 나요. 그때는 모바일이 없었기 때문에 PC 앞에서 마감을 했었어요. 11시 50분쯤에 PC방에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 이제 마지막 주문을 어디서 받았냐면 그때도 골드 컨텐츠 소비자들이 있어서 술집에서 받았어요. 술집 이모가 이제 주문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술집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테라스 같은 거 아시죠? 우산 같은 거 펼쳐놓고 거기서 술 마실 수 있었죠. 야외 같은 데서. 야외에서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남자애들이 술 먹고 담배 품면서 이렇게 여자친구 이렇게 얼싸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이 그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부럽냐면 아가씨를 안고 있어서 술 마시고 뭐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뭐가 부럽냐면 쟤들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일과만 끝나면 저렇게 정신줄 놓고 노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눈 감을 때까지 목표 생각, 눈 뜨자마자 목표 생각, 하루 종일 목표 생각. 나는 왜 퇴근이 없을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목표에 이렇게 목표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쟤들은 무슨 복을 지어서? 내 나름대로 긍정도 해봤죠. 그래, 너는 술 많이 마셔라. 너가 술 마신 돈으로 그 술집 아줌마는 나한테 비타민 사 먹는다. 뭐 이런 긍정을 해봤어요. 그것도 안 돼요. 어쨌든 그걸 보고 PC방 가서 이제 막 마무리를 해서 어렵게 탑업을 해서 플래티늄이 돼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니까 걔들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술 먹고 담배 붓고 있더라고.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네 인생 딱 그거까지다. 난 아까 전에는 플래티늄 아니었는데 이제 플래티늄이 돼서 나왔다. 나는 계속 발전. 이게 목표가 있는 나와 너네들 차이 이런 생각이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막 서로 스스로 긍정을 하면서 꾸역꾸역 파운더스 플래티늄 억지로 갔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1000만점이 24살의 저에게는 1000만점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도 뭐 나중에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왜 Q10, Q11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었어요. 연말 보너스를 받았어요. 근데 연말 보너스를 100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꿈에 그리던 SM5를 할부로 샀었어요. SM5를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 할부를 샀는데 너무 행복해. 그 뒤에 뭐 BMW 벤츠 산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SM5 첫 SM5 너무 행복했는데 성취를 한 게 너무 행복한데
그 이제 성취하고 나서 이제 그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또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주위에서 또 뉴핀들이 나오고 누가 사파이어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이러니까 저도 사파이어 에메랄드 가고 싶더라고요. 이제 마무리 조금 할게요. 저도 사파이어 에메랄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PT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천도 어쩌면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데, 아니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 좀 애쓰면 천은 됐는데 천에서 사파이어는 2400, 에메랄드는 3240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차라리 1500, 2000이면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말로는 사실 고 사파이어, 고 에메랄드 모든 미팅에서 외쳤는데 사실 진짜 나 가겠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면 좋지, 근데 내 거 아닌 것 같은 멀리 있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능 속에서는 아 이번 달 1000 다 돼가나 이것만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사파이어인데 이번 달 1000 다 됐나? 다 돼가면 이제 그때부터 슬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안 됐으면 좀 쫑기기 시작하고 1000이 다 돼가면 루즈해지고.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1000을 좀 더 쉽게 좀 더 잘 효율적으로 할까라는 그런 고민만 하면 그런 고민만 하는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메이 일생에서 가장 재미없는 아메이였어요. 천 정도 어느 정도 하면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또 천 할까?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어떻게 변화하냐면요. 초창기 아메이 때는 생리대만 2개 들고 오라고 해도 막 창원에서 막 부산까지 1시간 걸려서 막 가고 했는데 뭐 더블X 주문도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가는 길에 한 번에 갖다 주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주문 취소된 적도 있었어요, 더블X가. 근데 그렇게 아쉽지도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그게. 목표와 나와의 갭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요. 사람이 능력만큼 일하지 않잖아요. 딱 목표만큼 일하거든요. 능력이 남아돌아도 목표가 작으면 그 이상 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능력이 모자라도 목표가 높으니까 그게 진짜 내 심적 목표가 진정한 목표가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메꿔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초창기 아메이 때 사실 그렇게 제가 생리대를 그렇게까지 갖다 주면서도 그렇게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되게 잘 돼서 그랬던 거예요. 오히려 그때 6% 9%인데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상상력, 생리대 2개를 들고 가면서도 내 친구 그 A라는 애가 생리대 2개 받고 나중에 걔가 무대 위에 오를 날을 막 상상하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를 생리대로 시작했습니다. 방중아 리더님께서 생리대 갖고 왔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저에게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방중아 리더님 뭐 하면서 막 상상, 그 남자들 그런 상상력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예쁜 여자가 눈만 살짝 마주쳐도 손자 이름까지 생각하잖아요. 손자 이름 뭘로 하지? 이렇게. 그 정광석화 같은 그런 멋진 상상력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재고 있는 나만 있는 거예요. 현실만 재고. 그러니까 목표를 상실하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 되는지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죠. 맨날 계산만 하고 재고 있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목적의식, 특별한 Y를 가지면 성취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Y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평생을 되뇌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알람이 울리죠. 제가 50분을 재놨었거든요. 혹시나 실수할까봐. 저는 그 에메랄드에 진짜 목표가 생겼던 게 오픈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 사실은 저 오픈카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지금 시간 관계에서 제가 패스를 하고요. 제가 대외적으로는 그걸 오픈카 때문에 제가 에메랄드를 간다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맞죠? 사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진심을 좀 얘기하는 날이니까. 오픈카 안 타면 어때요? 뭐 그 뚜껑 있는 차 타면 죽습니까? 답답해서. 네. 오픈카 타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대외적인 명분이었고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뭐냐면 진짜 저 그대로의 인정이었어요. 제가 SP를 가도 플래티늄을 가도 제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게 부모님이
아메이 다이아몬드에서 좋겠다.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다이아몬드에서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플래티늄을 해도 부모님이 다이아몬드에서 넌 참 좋겠네. 너무 듣기 싫어. 파운더스 플래티늄 했는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보석핀 세레그를 독립했는데 그 얘기 안 하겠더라고요. 세레그는 솔직히 대신 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세레그 할 거 있었으면 저 부모님이 부모님 레그로 붙이지 저한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세레그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사실은 안 멈추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에메랄드가 쉬웠겠습니까? 안 쉽더라고요. 저는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가 어려웠어요. 에메랄드를 가고 나니까 다이아몬드가 쉽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에메랄드가 쉽지 않았지만 사람은 난이도에 따라서 의사결정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급하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난이도가 최고 영향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떼고 싶은 꼬리표였거든요. 지금은 저에게 아무도 저한테서 부모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배은망덕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을 아시는데 제 부모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이제는요. 제가 너무 원했던 그림이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결코 제가 이렇게 될 수 없었겠죠. 좋은 뭐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얘기해 주셨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준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뭐냐면 평범한 가정에서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셨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관은 부모님이 이루어낸 현실과 비례하거든요. 세상관이라는 게 우리 집이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더 이상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원래부터 잘 살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이 저에게 심어준 세상관은 당연히 잘 살 거야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있는 힘껏 열심히 살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라는 걸 본인 삶을 걸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셨잖아요. 세제가 좋아 데몬, 유틸라이트가 좋아 데몬도 데몬이지만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중호야, 열심히 살면 인생은 180도 바뀔 수 있어. 저희 아버지가 국민은행 다니다가 우리 아버지 계속 해도 됩니까?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면 엔젤 민지님께서 조용히 브레이크 댄스를 쳐주시면 제가 그만하도록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국민은행에서 너무 상사와의 스트레스 때문에 버스 타고 집에 오시다가 스트레스로 기절을 하시고 막 실려가시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국민은행 그만두셨습니다. 자영업을 하셨죠 그 뒤로. 그랬는데 이제 아메리 시작을 했죠. 나중에 아메리 시작하고 처음에는 말리다가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창원에서는 어쨌든 제일 좋은 집에 사셔요. 지하 1층, 2층, 3층을 한 사람이 다 쓰는 그런 집 있잖아요. 한 동을 한 사람이 다 쓰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미팅 같이 간다고 같이 제가 이제 뭐 모셔다 드린다고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가는데 진짜 소름 돋는 순간을 그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 국민은행 상사가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 우리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주시던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차 앞머리만 보여도 불이 나게 뛰쳐나와가지고 인사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86세대밖에 없어가지고 몇 세 되지도 않으니까 다 알거든요. 지금 아버지랑 친해요. 뭐 친하게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은 정말 열심히 안 살았을까? 그분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열심히 살았고 진짜 선택의 문제 아닐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직장도 힘들게 합니다. 자영업도 힘들게 하고요. 아멘만 왠지 아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멘만 뭔가 억울해하는 거 같고, 아멘만 나 이거 하면서 나 혼자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은 아멘을 선택한 결과 여러분이 일궈놓은 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축적되더라는 거죠. 축적. 저는 아들 하나 있거든요. 우리 파트너들이나 이제 뭐 형제 파트너 우리 딸하고 아이를 너무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 할머니들이 아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들 남자를 너무 선호하니까 이제 우리 손자한테 저희 아들한테 이제 상속 줄 거라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해놨나 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제 수술 닮으니까 저희 딸한테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한 저희 어머니가 아메이 비즈니스 처음 할 때, 혹은 제가 아메이를 막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 때, 그런 진짜 별거 보잘것없는 행위들이 그게 나중에 대를 거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위대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현재는요. 현재에 절대 정리될 수 없거든요. 미래가 되었을 때 현재를 보아서 그 시점 정리가 돼요. 아, 그러려고 그랬구나. 우리가 현재니까 과거를 시점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는 수 말고는 다른 특별한 수는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시간이 모든 걸 답을 얘기를 해줄 거고요. 제가 오늘 시간을 조금 오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보석핀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아까 그 Y로 간다 그랬잖아요. 다음에는 또 이제 제가 그래서 늘 저는 여지를 남기는 스타일입니다. 다음에 저를 불러주신다면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에메랄드 그 이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공감이 가능하고 조금 더 저의 아픈 이야기들을 다음에는 또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언제 만날지 또 모르잖아요. 3년 후에 만날지 뭐 1년 후에 만날지 뭐도 모르니까 말씀드린 거는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러 다녔어요. 에메랄드 갈 때 주자가 필요하니까 함께 뛸 주자가 필요했는데 잘 안 생긴다는 건 역시 나는 안 돼.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다시 가야겠어 라고 방법을 바꿀 이유가 아닌 횟수를 늘려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김미경 씨가 그 얘기하고 여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 하대요. 남편이 능력이 없다라는 건 이혼의 이유가 아니라 여자가 돈을 벌러 나가야 될 이유다 이 얘기를 하고 욕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 김미경 씨가. 근데 아메이에서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아메이 30년 역사상 방법이 잘못돼서 다이아몬드 안 된 사람 저는 진짜 다양한 방법을 봤어요. 탈모 하나로 다이아몬드 된 사람 있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나로 다이아몬드 된 사람도 있어요. 사업 설명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방법이 문제돼서 에러가 생긴 적보다는 보통은 횟수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 업라인들 수많은 다이아몬드들이 아마 탄생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저는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우리가 그 횟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폰서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내 삶에서 한 번 더 실현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가끔씩 용기 안 날 때 있고 가끔씩 내 맘 같지 않을 때 있고 그럴 줄로 압니다. 그럴 때는 또 거꾸로 우리 스폰서님도 나한테 알리려고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상상화를 많이 그리세요. 계속해서 상상하세요. 저는 이 안에서 상상화가 정물화가 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상상하다 보면 여러분도 사실은 스폰서님의 믿음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멘 하지 않았잖아요. 스폰서님이 믿어서 여러분들이 할 때까지 후원해가지고 지금 남아 계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튀어나온 정물화의 한 부분이세요. 이젠 여러분들의 상상화를 정물화로 하나하나 꾸려나갈 차례입니다. 한 번 더 용기 내시고 누군가가 위기라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큰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너무 죄송하고 모쪼록 우리 다음 만났을 때는 그때 이야기 듣고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핀업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